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얼마 전 가수 아이유가 경기도 과천에 매입한 건물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달라, 연예인 부동산 투기 금지법 제정을 요청한다 등의 청원글도 등장했는데요. 소속사 측이 실사용 목적이라며 투기 의혹을 강력 부인하면서 부정적 여론은 진화됐지만 과연 투자와 투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 짚어봅니다. 네. 가수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가 나오면서 이 투기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화제가 됐었죠. 자, 그렇다면 투자와 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유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부터 좀 살펴보고 갈게요. 먼저 엄청난 시세 차익을 봤다면서 투기 의혹 보도가 된 거죠. 네, 지난 1월 7일 오전 온라인상에는 아이유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루머가 불거졌습니다.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 소재의 건물과 땅을 매입한 것을 두고 이 같은 추측이 불거진 건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GTX 노선 사업 여파로 아이유가 땅값 상승 수혜를 입게 됐다며 아이유는 46억 원을 들여 과천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지만 현재 이 건물 토지의 시세는 69억 원으로 매매 당시보다 23억 원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유가 정부의 GTX 노선 확정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그 땅을 매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도 좀 나왔었는데요. 어쨌거나 일단 보도 후에 소속사는 아니라고 입장을 내놨죠. 네, 소속사 측은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매입한 건물은 실제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과 아이유 모친 사무실,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매각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건물 내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시세 차익이 23억 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소속사의 발표 후에는 부정적인 여론은 진화가 됐는데 이제 남은 숙제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념 자체가 좀 다른 말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투기는 생산 활동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반대로 투자는 생산 활동과 관련되는 자본재의 총량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성의 유무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와 투기,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한다는 그 목적은 같지만 방법에서 다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유무가 차이인데요. 투자는 생산 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걸 부동산의 경우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 이득을 크게 올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는 실제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투기는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실사용용이 아닌 실시세 차익만을 노리는 것이죠. 예를 좀 들어보면요. 부동산을 구입할 때 그곳에 공장을 지어서 상품을 생산할 목적을 지닌 경우는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경우도 역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단지 부동산 가격의 인상만을 노려서 일정 기간 후에 이익을 남기고 다시 팔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또 대입해서 예를 좀 들어볼까요? 토지에 투자를 할 때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토지를 예로 들면요. 보통 토지 투자는 취득, 운영, 처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운영의 단계가 없을 경우 투기로 볼 수 있는데요. 행정적으로도 농지에 투지를 한 후 운영을 하지 않으면 바로 투기로 봅니다. 그 경우에는 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토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이 오거나 경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운영하지 않는 토지 투자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토지 투자 같은 경우 최소 보유 기간을 3년 정도로 말하는 이유는 나라에서 3년 미만의 보유 기간은 투기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익을 얻으려는 그 행위가 약간 투기라고 볼 수 있다고 앞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보유 기간에서도 이게 투기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럼? 네, 투기라는 것은 단기간의 가격 상승으로 양도 차익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멀리 보고 진행되는 투자와는 달리 투기는 단기간의 차익을 노리게 됩니다. 그렇게 무분별한 투기 활동은 부동산 시세를 비정상적으로 상승,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네, 그렇게 투기성 토지 투자로 발생하는 문제도 많은 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가 상승으로 공공용지, 도시 기반 시설 설치 용지 등의 활용이 어렵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세종시, 제주도 이런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개인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도 보장된 수익률이 없어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지금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투기가 생산 활동과 관계없는 이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투자의 경우에도 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시세 차익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세 차익을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세금을 충실히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사실 투자와 투기는 구매 목적이 다른 차이가 있지만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 방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투기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투기를 하는 와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또 발생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허위 매물을 내어놓는다거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실거래 신고 위반 등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투기와 투자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사실 확연히 다르잖아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투기는 제3자나 부동산 시장에 혼란 또는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고 안정성을 추구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아무래도 적겠죠. 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없는 투자는 언제나 시장에서 환영받습니다. 네, 뭐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는데요. 이렇듯이 투기가 시장에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관련해서 뭐 단속을 좀 벌이고 있죠. 네,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투기 열풍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퍼졌고 강남권 신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가격이 1억 원에 육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죠. 그래서 결국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세금과 대출을 총망라한 규제를 퍼부었고 이제 겨우 시장 열기는 식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뭐 서울 전역에 퍼진 이 투기 열풍 때문인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또 단속을 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에 돌입한 건데요. 정부의 거듭된 규제 노력으로 고공행진하던 집값이 잡혀가는 가운데 불법 거래의 뿌리를 뽑아 주택시장의 장기 안정을 꾀한다는 보관입니다. 어떤 부분을 투기로 보고 단속을 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단속 대상도 좀 들어볼까요? 네, 호가 담합, 이중 거래 계약서 작성, 실거래가 허위 신고, 세금 포탈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거래 절벽의 상황에서 1, 2건, 한두 건의 계약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실거래 내역과 호가 담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단속을 통해서 불법 거래 행위가 걸렸다. 그러면 이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서울시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이중처벌로 엄벌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 및 형사, 조세 분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자, 서울시가 불법 행위를 통한 투기 세력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볼 또 하나의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교통 호재입니다. 앞서서 가수 아이유가 이 투기 의혹에 사로잡힌 이유도 교통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네, 아이유가 매입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의 건물과 토지가 GTX C 노선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의정부를 시작으로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 양재 등을 관통해 경기도 수원까지 연결하는 74.2km 구간으로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GTX라는 게 급행 철도 사업인 거죠? 네,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입니다. 현재 3개 노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보통 교통 호재는 부동산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소식만 나와도 주변 땅값과 집값이 크게 뛰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교통망이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크게 받게 되잖아요. 네, 특히 서울 도심,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은 각종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서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GTX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역시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GTX 각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집값이 들썩이고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각 주요 노선 주변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접근하고 있고 한 달 새 문의가 크게 늘어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호가 또한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과천 역시 해당이 됩니다. 네, 뭐 교통망 확충과 이 부동산 투기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투기 세력들을 정부가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GTX A 노선만 봐도 교통 호재로 해당 지역 집값이 크게 올라 작년을 기준으로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씩 상승했는데요.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진행되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 기흥구 등 3개 지역을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 보류 특별 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네. 자, 오늘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익을 추구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익을 목적으로 투기를 하다 보면 이게 불법적인 행위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국회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